굳이 한동훈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들이 혹시 당선자 이준석 대표, 한동훈 이 법무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뒤집힌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는 나는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이 실세들과 나는 되게 잘 지내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 윤핵관들한테. 네네. 굉장히 불편해요. 이 사람이 지금 딴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 혹시 5년 후에 원하던 윤석열? 근데 이제는 왕장관이 아니고 소통령이에요. 국힘에서 합의 뒤집은 것도 한동훈 발언이 촉발시킨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408억 대 500만 원? 어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408억. 408억이라고 한 이유가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선거 비용으로 쓴 금액이 408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같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세자 책봉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로 삼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그렇다면 5년 동안 법무부 장관 잘하고 2년 후에 있을 총선에 출마를 하고 거기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권 후보의 길을 갈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벌써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은 하는 거죠. 생각과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이랑 방송 나기 정말 불편해요.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가 똑같거든요. 아, 각이 서야 되는데. 네, 각이 서야 되는데 저는 왜 500만 원이냐? 네. 2024년 총선 출마를 하려면 국민의힘에 내야 되는 접수 비용이 있습니다. 기본 검증 등을 거치는 비용이 500만 원이거든요. 네. 제가 장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면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24년에 국회 경선 공천을 신청하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정치적으로 성장해 가려고 할 것이다. 그건 본인의 욕심이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인데 이제 와서 민정수석실을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그림이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 이 정부의 인사검증 기능이 전부 다 법무부 장관에게 쏠리게 되고 네. 세상 천지의 공무원들 중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비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 이 사람 삼성 장군 요번에 한번 승진시켜줘야 되는데 좀 부탁해로 여러 가지 청탁들과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사라는 좁은 범위에서 공무원 전체와 함께 한번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민정수석실이 없는 법무부 장관에겐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자리를 딱 맞춤으로 만들어 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정치할 사람이다 500만 원. 윤석열 당선인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고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옳은 일이라고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떠나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추측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걸 예상을 해서 한동훈 후보자를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미리 좀 길을 꺾어놓자라는 것도 있고 또 세자를 공격해야 임금에게 상처를 좀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상처가 나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상당히 신임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인 판단 그 사람을 장관으로 시키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훼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상당히 심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 전화 한 통 받고 중재안을 뒤집었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후보 말을 듣고 당대표가 이거 뒤집냐? 그렇게 그러면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준석 대표가 그 대목에서 그냥 의견을 들어보니 이렇더라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한동훈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후보자 본인을 보면 이분이 지금 법무장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회와의 소통의 관계인데 일성이 뭐였습니까?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야반도주를 하려고 그러느냐. 민주당에서. 이 검사분들의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범죄자인지 아닌지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들이 혹시 당선자 이준석 대표, 한동훈 이 법무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뒤집힌 거 아니냐. 지금 거론된 사람이 이렇게 딱 3명밖에 없으니까요. 예. 이러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이 절차를 무시하는 이 3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랑만 이준석 대표가 통화했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 무리가 이준석 대표 있다? 발표를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좀 그럼 여러 사람의 무리가 의견을 있어요. 들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도 당연히 통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여당 당대표는 대통령 당선인과도 통화하고 관련된 뭐 장관인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법무장관과도 통화해서 의견 조율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나는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이 실세들과 나는 되게 잘 지내고 잘 지낸다.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 윤핵관들한테 네네. 그래서 좀 나 좀 건들지 말아라. 나 신임받고 있다. 아, 윤핵관이 좀 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윤리위에 지금 회부돼 있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 그게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 그렇게 봐요. 아, 그러니까 호사가네, 확실히. 호사가. 이런 것들을 방어막을 쳐놓지 않으면은 대단히 지방선거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위상이, 위치가, 지위가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소장님도 징계 절차 착수와 이 건이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아, 그리고 그래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대표가 당에 복귀한 것까지 포함해서 네. 다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올여름에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Stay